안녕하세요. 저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산호세터 빠르게 알아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산업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래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힘껏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불리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 속으로 빠져 보시죠. 먼저 목차부터 보면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블록체인의 역사와 그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 섹터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계약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중앙기관 없이 P2P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분산하여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동 소유로 데이터의 임의 조작이 어려워서 보안성이 아주 높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은 어디에 쓰이냐면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이 기술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 등의 정보를 중앙 서버에 기록 및 보관하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방법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P2P라고도 불리는 개인 간 분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분산시켜서 보관하고 거래 참가자 모두가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로서 2009년 초에 1세대 가상화폐인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세상에 이게 짜잔 하고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거래 정보가 블록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사용자의 공개 키 서명값을 첨부하여서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연결고리로 하여금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정보를 갖고 상호 짜여져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을 혁신할 인공지능 못지않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폐 체계와는 다르게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기록을 보유함에 따라 거래 기록의 오류나
해킹, 그리고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증 및 보안을 위한 중앙 관리 체제가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수수료 및 재반 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카드 회사나 또는 결제 회사 없이 결제가 진행되게 되고, 또한 은행 없이도 개개인 간의 송금이 진행되며, 또 저축 계좌 없이도 화폐의 저장 또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4차 산업혁명인 초연결 사회에서는 반드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로서 그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향후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혁을 주도할 것으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표는요, 기존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방식을 보기 쉽게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 과연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됐는지, 그 역사와 성장성,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요, 블록체인 1.0과 2.0으로 그 세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블록체인 1.0은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거래 체계에 있어서 제3자의 신뢰를 배제하고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컬러드 코인, 그리고 네임 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이제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인 블록체인 2.0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체계에다가 더하여서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앱,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는 등 확장된 기능을 구현하는 플랫폼을 이제 블록체인 2.0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 2.0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ICO라고도 불리는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 앱이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ICO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시작을 열었지만, 암호화폐는 앞서 말한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IT 전문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은 2022년까지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원화로 환산을 하면 10조 7,0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장을 하는 것이겠죠. 현재 업종을 따지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 모델, 예를 들면 제조, 유통, 공공 서비스, 사물 인터넷,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이런 사업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국내 은행권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보기관도 암호화폐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P2P 성격을 활용을 하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 또는 더 작은 스타트업의 회사에까지도 그런 이제 혁명적인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인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의 등장이 아마존, 구글, 이베이, 네이버 등을 탄생시켰듯이 블록체인 또한 새로운 구글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상품도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ETF의 등장입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열풍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서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표는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써 순서도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블록체인 산업의 그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제안된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된 블록체인 사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상품이 아직은 암호화폐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물류, 제약, 바이오, 또 제조, 사물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SNS, 마지막으로 금융에 이르기까지 기타 등등 모든 측면에서 또는 모든 산업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 이제 암호화폐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도 또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기업이나 정부 등 시장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 기술로서 발전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블록체인과 이렇게 장애성이 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 SDS와 이제 네이버의 그 올해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보시면 암호화폐들의 이제 그 시세의 흐름과 어쩌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작년 말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올해 초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삼성 SDS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중간에 이제 열을 좀 해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올 초 대비한다면 두 회사 차트가 이제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올 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5%에서 관련 종목들을 보면 마이너스 25%에서 35% 넘게까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섹터가 지금 당장 죽는 섹터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섹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3개의 회사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에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 SDI 전자계약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제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AI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사업 확대에 진행 중이며 물류 블록체인 기술을 부산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인 삼진어묵에 블록체인 기반 이제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이버의 이제 상황을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에 자회사 라인의 국내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언블락이라는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회사의 초대 대표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희우 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광고 회사 AD폴스의 공동 창업자를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향후에 라인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사내 조직인 라인 블록체인 랩을 설립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2018년 3월에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자회사인 그라운드 X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국내외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차트에서 보듯이 조정도 많이 받았고 또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기간을 보면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나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심만 가지고 이제 아직 매수를 진행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블록체인 섹터를 주제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아래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에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회원님들, 그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